자, 이제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총칙 부분입니다. 총칙 부분은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서두에 몇 가지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사실 이 용어 정의는 뒤에 가도 또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앞단에서 다루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고 뒷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 뒷단으로 넘어가서 또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 가면서 다시 보고 돌려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 번 보시고 뒷단에 가서 또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용어의 정의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허가가 있어요. 보험업의 허가. 보험업을 허가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자산 상태가 빵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종목별로 허가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 제출 요건, 종목별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사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조문을 그대로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다루지 않을 만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사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이 생기는데 지금은 일단은 가볍게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는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보험업법의 개설로 들어와서 보험업법의 의미 성격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영보험업의 지도 감독에 대한 근거 및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 감독에 관한 기본법이다. 보험업 감독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감독을 위한 어떤 베이스가 감독을 위한 법인 거예요. 공사혼합법이지만 공법적인 기준 취지가 그런 겁니다. 즉 보험업법은 민영보험업에 대한 감독 법규이므로 뭐는 해당이 없어. 우체국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공제조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이런 데들은 다 공제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은 이제 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 공제법을 따라야 그쪽은 따른 겁니다. 성격으로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중 사법적 규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상법에 있는 것보다 그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특별법. 그래서 공법의 성질의 규정을 보면 보험업의 영위 규정, 보험업의 실질적 감독 및 규제, 보험 대리점, 중개사 및 기타 관계단체 등에 대한 인허가, 보험업자, 관계단체, 모집 종사자 등의 업무와 자산 상태에 대한 규제와 감독 등. 이제 보험 시장 안에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안에서의 여러 플레이어들, 이제 업자, 회사, 종사자, 모집 종사자, 관계단체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사법적 성질은 주식회사, 상호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의한다. 상호회사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보험업법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실제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회사예요. 사원이 곧 계약자가 되고 계약자가 곧 사원이 되는, 주인이 되는 구조예요. 협동조합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업법의 목적으로 와서 업법은 그래서 책을 보시다 보면 이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 기출 체크가 있죠. 15년, 17년 기출이 됐다. 그런 거 위주로 참고해서 보시는 거예요.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는 여러 번 나왔던 게 중요하겠구나.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보험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보험회사에 관련된 게 껴있다. 보험회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틀린다는 거죠.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거죠. 딱 문제 내기 좋잖아. 4개니까. 그 객관식은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4개. 보험 상품,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보험의 뜻이 위험으로부터 지킨다.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거에 대한 대가를 보험료로 지불을 하는 거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생명보험 상품은 생존 또는 사망입니다. 다루는 위험이. 위험의 종류별로 다른 거예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다루는 거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생명보험 또는 종신보험, 이게 이제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2번 손해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그래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어디에도 끼지 않지만 또 반대로 어디에도 낄 수가 있는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을 담보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 그리고 연금이 기본이고, 손해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고. 그래서 손해보험 상품의 대표적인 거는 보험 목적물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자동차 보험의 보험 목적물은 자동차예요. 이 화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 보험 목적물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을 담보한다. 그래서 생명보험 플러스 재산보험 구조가 될 수 있고, 손해보험 플러스 재산보험 구조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또 반대로 어디에도 끼어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험 상품에서 제외되는 것. 공적인 성격을 갖는 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선불시 할부 계약, 이게 이제 리스 계약 같은 거를 의미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아마 집에나 근처에 누가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나 이런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등급을 받아서 나라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적인 성격을 갖는 공적보험은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보험업법에서 다루는 거는 민영보험에서 다루는 거. 생명보험 상품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있고, 손해보험 상품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 보증보험. 보증보험도 이제 손해보험의 영역입니다. 신용을 보증한다. 또는 우리 보증기관이 있죠. 중소기업들 보증기관을 통해서 신용 대출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재보험은 원수보험,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수보험을 인수를 하잖아요. 삼성화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화재보험을 인수했어. 근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손해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떠안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재보험사를 두고 우리 같이 인수하자, 서로 부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도 하나의 책임보험의 유형인데, 우리가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책임을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담보가 책임보험 상품이 되는 겁니다. 기술보험은 건설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등등등이 있다. 등등등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보시게 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재산보험입니다. 보험업으로 넘어와서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수수, 보험료 수수, 돈 받는 거, 보험금 지급, 돈 주는 거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 상품은 돈을 버는 게 보험 계약을 많이 이제 인수하는 게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명, 손해, 재산보험을 말하고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 넘어와서 보험회사는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상호회사, 이제 상호회사를 한번 보면 상호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만 있다. 우리 다른 주식회사, 우리 회사의 구분에는 보면 뭐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보험업법, 보험회사는 딱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주가 주인이 되는 회사고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사원이 되는 회사. 특이한 겁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과는 또 다른 겁니다. 외국보험회사는 국외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거고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국내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다른 거예요. 자회사 말 그대로 이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초과하여 소유하면 그 회사는 곧 자회사의 범주에 들어온다. 모집 파트가 있는데 모집 파트의 정의, 모집이란 뭡니까?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거. 그래서 중개도 해당이 되고 모집은 or 대리도 해결이 됩니다. 중개도 모집이고 대리도 모집이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가 모집 3대 장입니다.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이 1, 2, 3가 모집을 할 수 있는 3대 장이다. 설계사는 뭐 다들 아시겠죠? 보험 설계 영업하시는 분들 이제 모집인이라고도 해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개하는 자예요. 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돼. 그리고 회사나 대리점이나 중개사나 어디에 소속이 돼서 중개하는 자. 그러니까 이 정의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문제로 내니까. 대리점은 누구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 대리점은 말 그대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사 대리점, LG U+, 뭐 SK 브로드밴드 대리점에서 통신 계약 대리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중개사는 우리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보러 다닐 때 부동산 가서 뭐 매물 보고 계약하고 하잖아요. 중개사를 통해서 그 중개 수수료 주잖아요. 비슷해요. 예. 계약자와 회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산 운용으로 넘어와서 신용 공여는 돈 빌려주는 거,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뭐 직감적 거래 이런 것들 말하고 여기서 기출문제 출제된 이력이 없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눈으로만 보고 넘기시면 돼요. 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나왔던 거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총자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거기서 넣을 게 있고 뺄 게 있는데 그래서 보면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특별계정 자산을 말한다. 특별계정 자산은 변액하고 우리가 이제 계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항목, 카테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카테고리를 회계용어로 계정 과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담는 주머니가 다른 거야. 그래서 특별계정에는 성격이 연금, 변액, 이 특징이 뭐냐면 이익도 볼 수 있지만 손실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이 손실도 입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다가 넣고 주머니를 다르게 넣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총 자산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일반 자산 플러스 총 자산은 일반 자산 플러스 요거 이제 특별 계정 자산 영업권도 포함이죠. 영업권 플러스 특별 계정 자산. 여러분들 아마 회계학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은 자본, 부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실질적인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 그리고 부채 갚아야 될 거 있어요. 요게 합쳐져서 이제 자산을 형성하잖아. 자산을. 그래서 총 자산은 일반 자산 플러스 영업권 플러스 특별 계정이다. 사실 보험회사는 이 부채 항목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이게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흔히 얘기해서 나중에 돌려줘야 될 보험금을 만드는 재원인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가입해서 종신보험 가입했어. 사망보험금으로 한 10억을 가입했어요. 제가 몸값이 비싼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10억은 받아야겠다. 그러면 10억을 언젠가 이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언젠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의 10억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지 책임준비금. 그래서 부채의 성격을 갖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뺄 것도 있어. 영업권과 자본 충실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거. 영업권이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한 거는 이제 빼야 된다. 뭐 자기자본에서는 그거를 빼야 된다. 그리고 대주주로 넘어와서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보면 뒤로 넘어와서 이제 대주주가 있네요. 대주주는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주주에서는 이제 동일 차주라는 개념이 있고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그리고 대주주의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있어요. 최대 주주는 주식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그 수가 가장 많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근데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뭐 가족이 되겠죠. 가족 기타 등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소유 주식수가 가장 많은 자, 그게 이제 최대 주주고, 주요 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발행 주식 총수의 이제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그리고 임원 등의 방법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이런 사람들이 주요 주주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뭐 이 심화 팁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심화에 들어간 거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보험 계약자로 넘어와서 중요합니다. 계약자는 문제로 기출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만큼 단골 질문이라는 거죠. 단골 문제라는 거죠. 일반 계약자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계약자와
전문 계약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계약자의 반대가 전문 계약자겠죠. 그래서 전문 계약자는 일반 계약자는 여러분들의 일반 계약자입니다. 전문 계약 그러니까 아마추어라 생각하면 돼. 나는 보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입니다. 전문 계약자는 개인이 일단은 안 돼요. 개인은 안 되고 기관, 단체, 심지어 국가 이런 대상들이 전문 보험 계약자가 되고 특히 이제 금융 유관 기관들 또는 이제 자본이 아주 풍족하거나 금융 전문가들 집단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전문 보험 계약자로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따르는 게 뭐냐면 이제 설명입니다. 설명 의무. 약관을 모르잖아, 일반 계약자. 여러분들 약관 잘 알아요? 보험 약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약관을 본 적도 없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내가 보험 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셔. 지금 이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엄마가 가입해 줬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돼. 하지만 전문 계약자는 굳이 설명 의무 안 해도 알아서 한다. 그래서 전문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는 자,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국가,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기관. 그 금융기관 보시면 이제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농협, 산림조합,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뭐 수산업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회사를 의미해요. 은행, 금융투자업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이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문제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이제 금융투자업자에서 뭐는 빼고 겸용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해라. 겸용금융투자업자, 뭐 여신수신을 겸용한다든지 이런 겸용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고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가 이제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주권상장법인이 되고 아무튼 일단 일반 계약자는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 계약자는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 단체, 뭐 국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여기서도 문제가 시행령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시행령에서도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는 그냥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집합투자기구, 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뭐 기타 등등. 외우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 무슨 보증기금, 주택공사 이런 데들은 다 성격상 전문계약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좀 특이한 것들 있죠. 뭐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기관, 국가 이런 데도 좀 특이한 것들. 그래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일반 보험계약자로 넘어와서 전문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는 다 일반입니다. 전문만 특수한 애들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에서 나 일반 계약자로 바꿔주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을 시켜주기도 한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돼. 이게 이제 문제로 낸다는 거죠. 그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그리고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근데 뭐는 제외. 기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해요. 출자금을 모으면 그게 하나의 기금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목적성이 있으면 그거를 만들기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듯이 그게 기금을 쌓는 거예요. 기금. 그 중에서 뭐는 제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 제외되는 거 있죠. 특이한 케이스들 이런 것들 문제로 내니까 그런 것들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 법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 법인, 말이 좀 길죠. 그 밖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로 내기 딱 좋잖아. 요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보험계약의 체결로 가서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보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하지만 예외 경우가 있어요. 또 예외 경우를 좀 유심히 봅시다. 1번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수출 적하보험, 수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거는 국내 보험회사가 아니어도 외국 보험회사하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 항공, 여행, 선박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 그죠? 뭐 바다 건너 저 수입을 하고 뭐 수출을 하고 선박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우리나라 보험회사하고만 해야 된다는 제약을 둘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 상해보험하고 재보험 계약. 재보험은 이제 우리나라의 재보험이 제일 큰 데가 코리안인데 사실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국 재보험사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것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상해보험 계약, 장기 상해보험 계약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할 수가 있더라. 이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건 좀 유심히 보시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절이 됐어.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건 이제 외국 보험회사하고 체결을 해야겠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외국 보험회사하고도 체결해야겠죠. 그리고 외국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보험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그거를 지속시켜. 그런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 내용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한번 이게 조금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총칙에서 다루는 거는 보험업법의 의의하고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공사혼합법이다. 이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내기가 심플하면서도 자주 냅니다. 용어에 대한 해석, 정의,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돼요. 생명, 손해, 재산보험 구분이 있었고, 보험회사에 대해서 나왔었고, 모집, 자산 운용, 그리고 총자산이 뭔지, 자기 자본은 뭔지, 대주주, 최대주주, 주요주주, 그리고 계약자, 특히 이제 문제로 많이 낸다. 전문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리고 전문보험계약자 중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보험계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특이한 이제 대상들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문제로 자주 내니까.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에 체결을 하려면 국내 보험회사와 체결을 하게끔 하는 거, 자격이 있는 보험회사, 그게 이제 기본인데, 정 안 될 때는 외국 보험회사하고 체결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그 예외 사항들, 뭐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 수출, 수입 적하, 항공, 여행, 선박, 상기 상해, 재보험 이런 거, 또 셋 이상 거절되거나 외국 보험회사와 이제 국내에선 없는 상품, 그리고 이제 외국 보험회사 체결했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유지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두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허가 파트로 이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첫 시간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이제 용어가 자체가 좀 낯설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지 않고 접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많아. 또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를 잃으시면 안 되고,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단어라든지 문맥 이런 것들도 여러 번 보고 자주 보다 보면 조금 친근해지는 날이 오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